안녕하십니까. LS증권 글로벌 상품 영업팀 김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승희의 뇌피셜 오랜만에 돌아온 AI 주제입니다. 또 AI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곳이 잘 없어요. 그래서 또 대표님의 뇌피셜로 요즘에 다시 나스닥이 무섭게 오르고 있어서 빅테크 관련해서 어떤 뇌피셜인가요, 오늘은? 아까 전에 뉴스 3할 때 저희가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갔는데 그걸 약간 더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챗 GPT의 새로 나온 프로덕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빅테크가 이슈가 생겼는데 네.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백악관에서 AI들을 다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붙인 화면 보시면 젠순왕이 양복 입은 거 처음 봤어요. 넥타이도 메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죠? 춤추고 있다가. 되게 인텔리 같지 않으세요? 약간 되게 그 느낌이 완전 좀 다른 느낌. 교수님 같은. 예, 교수님 같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인텔리스러운데 그 가죽 잠바 입고 나올 때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여기서 지금 제일 또 키로 봤던 게 샘 알트만도 여기에 나왔었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냐면 AI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전역에 4만 명 이상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투자를 하지 않으면 중국이 거액으로 AI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한테 AI의 헤게모니를 뺏긴다. 그러니까 안 뺏기려면 데이터 센터랑 그다음에 칩 발전 설비랑 이런 것들을 지금 대규모로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이래서 AI의 주도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TF를 아예 신설을 해버렸어요. 백악관에서 신설을 하기로 해서 맡을 예정이래요.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런 것까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밑에 이제 제가 붙여드린 그 리드아웃된 링크 누르시면 이제 영어로 된 게 쭉 나오는데 그걸 이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면 백악관 AI 데이터 센터 태스크 포스를 출범시키기로 했어요. 근데 여기에 참여한 정부 이제 그 카운슬이 어딘가면 국가경제위원회, 네. 그다음에 국가안보회의 그리고 백악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보와 경제와 백악관이 다 같이 밀어주겠다. 그러면 얘네가 여기서 태스크포스에서 뭐 할 건데? 라고 보니까 데이터 센터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고 거기에 나온 정책들이 이슈가 생기면 조정을 다 해주겠다. 그 다음에 AI 인프라 리더랑 협력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해서 밀어주겠다. 자원이 필요하면 자원도 다 확보해주겠다. 자원이라는 게 전기죠, 지금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의 안보에 하고 경제적 이익에 너무나도 직결된 거기 때문에 모든 거에 최우선순위를 넣어서 우선순위로 지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에 혹시 법이나 원래 우리나라도 이런 거 데이터 센터 짓는다 그러면 반대하고 이제 주민들이 싫어하잖아요. 얘네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방 당국에서 법을 수정하거나 입법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필요성을 검토해가지고 법을 바꿔주겠다. 이걸 이제 행정부 백악관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백악관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가 나와요. 행정부는 뭘 할 건데 그랬더니 기술 지원을 풀리 할 건데 데이터 센터 허가가 필요하잖아요. 보통 행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허가를 최대한 다 해주고 기술 지원도 다 해주고 그 다음에 허가 절차 자체도 효율화시켜서 짧게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거는 최대한 거기에 들어가는 걸로 해주겠다. 그리고서 밑에서 보면은 다시 돈을 받아요. 보조금도 주겠다요.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는 AI 센터 개발팀에 아예 참여를 해서 리소스 관련해서 대출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보조금 주는 거, 그 다음에 세금 공제해 주는 거, 이걸 다 해주고, 그 다음에 기술 지원에 따라서 데이터 센터가 청정 에너지 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솔루션을 확보해 주겠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개발자, 청정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모든 업체들과 다 합쳐서 회의를 아예 만들어서 커미티를 만드는 거죠, 아예. 그래 놓고서는 이제 나온 얘기가 석탄 얘기까지 나와요. 석탄 폐광을 다 시킨 거죠, 이제. 지난번에 이제 환경 얘기하면서 이제 석유, 석탄 이런 거 쓰지 말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더 쓰자. 이제 재활용하겠다라는 얘기여서 에너지부에서 폐쇄된 이제 석탄 부지들 안에 에너지 인프라를 이제 그 에너지 전기를 만들게 해서 데이터 인프라를 만들어서 데이터 개발 센터를 만들겠다. 이걸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핵심은 보조금인 것 같아요. 세금 공제. 한마디로 적자가 나도 계속 돈을 넣어주겠다는 거잖아요.
AI라면. 그 다음 것도 되게 웃겨요. 공병대가 나와요. 육군 공병대가 지어주겠대요. 인력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질 이제 뭐 배관공 이런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모자란대요. 너무 많이 지어서. 그래서 그 빨리 못 지니까 그걸 빨리 짓기 위해서 공병대를 넣어주겠대요. 군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민간 산업에 군인이 들어가서 센터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하이퍼 스케일러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이제 빅테크를 얘기하는 건데 걔네들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이 지금 내가 이렇게 풀리 정책 위반자를 서포트해 주기로 했지.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랑 협력을 해야 해. 예, 그러니까 국가 자산인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무조건 해결해 줄게 대신에. 그리고 탄소 배출 넷제로 만드는 거는 대신에 니네가 꼭 지원을 해야 돼. 이런 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좀 이제 대단하잖아요. 이걸 뭐 백악관, 행정부, 그다음에 에너지청, 뭐 군대 뭐 다 들어와서 이거를 모여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주식을 하거나 투자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러면은 그냥 AI를 사면 되나 엔비디아를 사면 되나 이럴 텐데 그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부른 회사들이 나와요. 이 커미티에 부른 회사. 네. 그래서 보면은 밑에 쭉 다 대부분 아는 기업들이실 텐데 그래서 이렇게 이게 ABCD로 나름 또 이제 공평하게 한다고 큰 기업으로 안 하고 ABCD로 소팅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네들이 도대체 어느 업종이냐 제가 모르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면서 그리고 대부분 참여한 사람들을 보시면 CIO 아니면 CEO예요. 그러니까 아까 젠순왕도 마찬가지고 알트만도 여기 참석을 한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산업별로 구분을 해보니까 테크 자이언트, 그 다음에 AI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그 다음에 반도체 하드웨어 만드는데, 그 다음에 에너지 전력 업체,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를 인프라 만드는 애들. 얘네들이 이제 뭐 배관 및 기타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환경 서비스를 하는 이렇게 6개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앞에는 다 아시는 데잖아요. 알파벳, 아마존, 그쵸.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엔 엔트로픽, 그 다음에 오픈 AI도 다 아시는 데잖아요. 그죠? AI 만드는, 그죠? 그 다음에도 엔비디아도 알죠. 근데 그 밑에 애들은 잘 모르는 네임이에요. 그죠? 근데 보시면은 다 인프라, 클라우드 인프라, GPU를 가지고 만드는 데들, 그 다음에 AI 모델 하는 데들, 이런 데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주가를 찾아보니까 내린 애들도 많아요. 이런 뉴스가 났을 때 급등을 했나 라고 봤더니 오른 데도 있고 내린 데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AI 주식들이 전반적으로는 다 강세로 전환이 됐어요.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뭐 수요가 충분해요. 이게 제일 컸고, 예, 젠순왕에 그게 제일 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이 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날짜에 아까 말씀드린 샘 알트만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또 발표를 해요. 그게 이제 챗 GPT 5.1이라는, GPT를 뺐죠 이제. 그냥 오픈 AI에서 만든 5.1이에요. 그래서 프리뷰라는 걸 저희가 이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똑같은 9월 12일 날 해요. 이 AI 커뮤니티 있는 날 해요. 하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오픈 AI 5.1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래 이름은 GPT는 띄었나 봐요. 띄인 이유가 GPT 방식이 아닌가 봐요. 네. 그래서 그 새롭게 이제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추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론하는 애예요, 얘가. 추론하는 이제 그 AI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프리뷰예요. 베타 버전이나 마찬가지인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같은 경우 일단은 저희가 유료 버전을 쓰는 사람이 쓸 수 있어요. 일부라는 표현이 보다 제한되게. 왜냐하면 조금만 물어보면 끝나요. 더 이상 못 쓴대요. 돈 내라. 체험판이네요. 네, 체험판이에요. 체험판 프리뷰. 네. 그래서 이거 완전 치사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든대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 저희가 돈 내고 유료 3만 원 정도 되잖아요. 환율로 바꾸면은 그것도 다 적자래요. 흑자가 하나도 안 해요. 전기를 다 쓰는 거 대비로 따지면은 실제로는 전부 다 적자래요. 그냥 이게 맛보기 서비스인 거고, 이걸 하다가 이제 막히면 API 서비스로 해서 쓰는데, 그걸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연결을 시키다 보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나온대요. 사용료가. 그 토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보는데 조금 많이 물어보면은 갑자기 많이 나온대요. 생각보다 원가가 엄청 높다. 그러네요, 아직.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 5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주요 특징이냐라고 보시면 추론 능력 아까 얘기했던, 그 다음에 과학, 코딩, 수학 문제 해결에 특화돼 있어요. 그리고 얘는 기본적으로
뭐 PDF나 이런 게 안 들어가요. 그림이 아직은 안 들어가요. 그냥 글자로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시행착오를 하면 얘가 스스로 학습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개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제 챗 GPT-4o라는 거가 우리가 원래 쓰던 거고 네. 챗 GPT 유료화돼서 그 밑에 보시면은 O1 프리뷰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GPT라는 글자를 띄워버렸죠. 그래서 보시면 프리뷰가 있고 그 밑에 O1 미니가 있어요. 이게 이제 화면에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얘네들로 바꾸면 추론하는 애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O1하고 4O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일반적인 대화는 둘 다 잘해요. 잘하고 O1이 조금 더 양호하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한 추론 같은 경우는 매우 우수하다. 코딩 능력은 탁월하대요. 코딩 대회 나가서 상위에 들어가는 애가 된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과학 문제 같은 경우는 올림피아드 IMO 문제 83%를 맞힌대요. 그러니까 4O 때는 13%를 맞췄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문제 하나를 이렇게 해서 적어가지고 이렇게 꺾음표에서 제곱 있는 거 방정식 풀으라고 그랬더니 진짜 풀어요. 그래서 답을 구해요. 그래서 풀이를 보니까 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풀이 방식도 보여줘요. 네, 그래서 설명 가능한 능력이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웹 브라우징이랑 이미지 처리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약간은 코딩 쪽에 포커스가 돼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천재 코딩 잘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완전 날개를 다는구나. 그러니까 100명의 그 주니어들을 뽑아서 코딩 시킬 걸 얘한테 하나하나 나눠 시켜놓고 모아서 자기가 뭔가를 하기만 하면 되니까 생산성이 IT 쪽에서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사이트에서 얘기하면서 그 오한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일단은 데이터 프라이버시 중요하다. 민감한 정보는 조심해서 써라. 그래, 입력하지 말아라. 얘가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얘가 너무 이제 학습을 다 하면서 다 가져가니까 그걸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은 할루시네이션이 얘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기 때문에 꼭 검토를 해라. 그 다음에 내가 어느 한쪽으로 편향되게 얘기하면 얘가 편향될 수 있으니까 그 편향되는 부분을 고려를 미리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으로 악용하지 말아라. 얘를 이렇게 막 구슬려서. 그 다음에 인간의 판단력을 유지해라. 너무 이제 이것만 해가지고 얘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너 바보 된다. 예. 근데 솔직히 IMO를 90점 맞는 친구랑 그 다음에 그 LSAT도 거의 다 맞는데요. SAT 다 맞고.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만점자를 직원으로 막 뽑을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다시 AI가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겠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거 다음 게 이제 AGI, 초인공지능을 서로 만드는 거 얘기했었듯이 그 초인공지능 만드는 것 때문에 GPU를 계속 꽂아야 되니까 내가 1등으로 내가 제일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빅테크들끼리 경쟁을 심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은 이제 그 메타에서 만든 오픈 소스로 되어 있는 LLM 같은 경우는 각자 다 할 수 있대요. 진짜 오픈 소스를 해놔서. 그래서 각자의 회사들이 자기네 데이터를 가지고 만드는 인공지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또 GPU를 또 써야 되는 걸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AI 쪽이 아직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오한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잘하면 사람 인건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솔직히 사람 한 명을 만들려면 20년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이제 금방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그 오원을 가지고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네. 테스트를 할 때 그 대한민국에서 2025년도 트렌드 코리아 10대 키워드가 뭘까? 이런 거 완전 추론이잖아요. 네. 네, 뭘지 자기가 알아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위가 보시면 8초 동안 생각이죠. 이 답을 하기 위해서 8초 걸린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아웃풋으로 준 게 아니라 앞에 이렇게 쭉 줄거 있는 거는 얘가 생각한 프로세스예요. 체인 오브 폿이라고 하는. 네네네. 그래서 이걸 누구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얘 이제 이게 뭐냐, 챗GPT랑 똑같다. 결국은 얘가 이제 프롬프팅을 해주는 AI 아니냐. 어떤 A라는 한마디만 던지면 프롬프팅을 어떻게 할지를 얘가 생각해서 프롬프팅을 잘 짜고 그걸 프롬프팅 해놓고 그 결과를 모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프롬프트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원래 챗GPT 잘 쓰려면 프롬프팅 수업 들으러 다니고 막 뭐 인공지능 어떻게 잘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어졌다. 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했더니 맨 마지막에 이제 답이 딱 나왔을 때 뭐라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자기 지식은 2023년도 9월까지밖에 안 들어갔고
그래서 최신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다.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나름 그래도 예전보다 예전에 아무렇게나 써놓고서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렸는데 이제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뒤에 보시면 키워드를 그냥 예상해줘 나올지만 정확하진 않아도 돼. 그랬더니 해요. 네, 물론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써요.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뭐 이게 정확할 게 있을 게 없잖아요. 트렌드니까.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5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10개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I 일상화, 메타버스의 생활권, 증강현실 쪽, AR 쪽. 그래서 이게 아마도 그 애플 비전 나온 것들 가져온 거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소비, 그 다음 원격 근무, 개인 건강 관리, 디지털 금융 혁신, 뭐 이거 코인들, 블록체인들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개인 경험. 근데 저희가 제일 놀란 건 이거 K컬처의 세계화예요. 네, 그래서 K-팝과 드라마 이것도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거에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 가서 진짜로 이제 책 연말에 나올 테니까 여기에서 몇 개가 들어가 있나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금리 인하 50bp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FOMC가 50bp 인하를 했더니 주식이 빠졌어 그날은. 그 다음에 장기 금리는 오히려 또 올라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 해? AI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금리 내리는 것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얘가 또 이제 9초간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거시경제 트렌드를 분석을 해요. 자기 스스로. 그 다음에 정책 준수 중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특정 투자 조언을 피하고. 왜냐하면 이게 자기는 자문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전에는 아예 우리는 이런 거를 조언할 수 없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랬었는데 그 안 하는 거는 또 안 하고 그러면서 이걸 피하면서 일반 정보를 이용해서 지식을 최대한 전달할 수 있게 써라. 그리고 생각하는 리스크를 낮추게 할 수 있게 얘가 조절을 해라. 그래서 금리가 뭐 낮아지면은 뭐 주식에는 긍정적이고 이런 노멀한 누구나 아는 상식 수준의 것들로 만들라는 거죠. 그래놓고 최종 이제 답안지를 줘요. 답안지를 주는데 50bp 단행을 하면 이제 경기 부양 조치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경기 부양이 될 수 있어서 얘는 나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침체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 나왔듯이 2023년도 9월까지의 데이터로 학습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뉴스를 얘가 긁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진짜로 얘가 스스로 그냥 생각해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대신에 이 친구는 과거에 페드가 언제 얼마를 올렸고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주식시장이 만약에 하락을 했다면 그거는 경제 둔화에 대한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다. 오 되게 오 대박이잖아요. 이 정도면 오 괜찮은데 그리고 장기 금리가 상승한 요인을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거나 국채 재정 적자가 확대돼서 채권 발행해서 할 거다. 그렇죠. 이제 잘못하면 이제 리서치 이코노미스트가 이제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경제학 학산 땄어요 지금. 그죠. 이 정도면 그죠. 네. 네, 그 정도는 하는 거죠. 그래놓고 뒤에서는 투자 전략 고려할 때는 경제 지표랑 시장 심리 잘해서 해라. 그리고 포트폴리오 다각화해라.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성은 있다. 단기적으로는 어쩔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맨 밑에는 이제 디스클레이머를 달죠. 또 살짝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해라. 확실히 똑똑해졌네요. 네, 훨씬 똑똑해졌어요. 제가 비슷한 거 물어본 적 있는데 달라요. 답변의 퀄리티가 다르네요. 그죠, 퀄리티가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엔 또 뭘 물어봤냐면 이번에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이 반대표를 던졌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얼핏 봤을 때 한 번 있었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구글링을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얘한테 그냥 연준 이사가 소수 의견 과거에 낸 적이 있었니? 그랬더니 얘가 이건 17초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존의 경제 상황 분석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찾더니 맨 마지막에 답을 줄 때는 연방 그 페드에서 보드 거버너 중에서 소수 의견 낸 적이 2005년도 12월에 마이크 오일슨 찾아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자기 기억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 거는. 그러니까 와 이거를 싸워서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 네. 그리고 이렇게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페드 의원들은 원래 만장일치로 주로 했었으니까 소수 의견 내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희귀하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내가 지금 얘기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23년도 9월까지밖에 내가 학습 안 한 거다. 그리고 이번에 미셸 바우만이 25bp나 주장하면서 50bp 하는데 반대표를 던졌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두 번째인 거예요. 이번 바우만이.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와 훌륭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그죠? 이걸 다 하고 났더니 저에게 날라온 메시지가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프리뷰 플러스의 플랜 한도가 찼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나는 이제 다시 4, 5로 그냥 해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더 여기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위클리 베이스로 해요. 위클리로 30메시지까지를 보낼 수 있어요. 30개 이상을 보내면 이제 그냥 끊기고 일주일 동안 못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미니 같은 경우는 50개까지 보내는데 그건 코딩하는 용도로 써서 조금 더 줄게 이런 느낌. 그리고 계속 쓰게 되면은 API 사서 써. 이렇게 해서 이제 경기가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물어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이거 말고도 제가 몇 개 더 물어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4, 5로 넘어갔더니 이제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답답해. 퀄리티가 떨어져요. 카피 떠서 못 쓰겠어요. 또 다 손으로 다시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나오기 전에 그냥 4, 5를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구글링 한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다시 손을 다시 적어야 되니까 어차피 너무 막 이제 은은히 가도 이상하고 이러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이거 필요 없다. 그냥 구글링 하는 거랑 별 차이 없다. 이걸 돈 내고 쓸 필요는 없겠다.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더니 프리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써보자. 근데 결국은 이거를 써서 뭔가 비즈니스를 한다면 하겠죠. 이거는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효용이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이제 그 PDF나 화면들, 그림들을 못 가져오고 이제 웹 서치를 못 한다라는 부분이 아직은 있죠. 근데 일부러 안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되면은 이슈가 이제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휴머노이드에다 갖다 이렇게 딱 끼면 굉장히 훌륭한 천재들이 이제 수없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똑똑한 애가. 그러면 이거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볼 수도 있어지는 거고 그림을 볼 수도 있어지는 거고 그것만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얘기가 달라지니까. 근데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게 완전하게 이제 모두가 쓰는 상태가 되려면 지금 아까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한다라는 게 얘가 돌려면 데이터 센터가 많아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일 전기가 쌓여야 되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석유 막 파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오면서 세상이 조금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뭐 다시 한 번 정도는 더 살아날 가능성도 AI가 이제 효율성이 없다고 지금 맞아요. 이걸로 돈 못 벌어 뭐 이거였는데 그것 때문에 빠졌는데 그걸 좀 이제 융화해 주면서 다시 올라가는 상태로 좀 도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마지막인가. 그러니까 일단은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고점 이제 선거 전에 마지막 랠리를 이걸로 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그때까지는 좀 이제 약발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AI 관련해서 다룬 주제 중에 마지막으로 아마 있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생산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그 이후로 실제로 좀 빅테크들이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뭐 이런 신제품을 발표한다거나 혹은 수요가 아직 많다, 주문량이 많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제로 이 상품의 퀄리티를 보니까 계속 나오던 생산성 문제, 추론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뭐 제가 코딩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말만 하는 것만 봐도 훨씬 똑똑해졌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강승희의 뇌피셜에서 AI 관련 주제를 다뤄보았는데요.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인 만큼 투자에 많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